파이팅 동탄! 동탄의 완성을 위해 나타난 내 곁에 삼선 의원 1번 이원우. 찐찐찐찐찐이야 1번 이원우.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1번 이원우.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이원우. 이원우 선택할 거야. 선택할 거야. 요즘같이 말들만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이원우. 1번 이원우. 교통경제 복지도 교육문화도 확실하게 책임질 사람. 1번 이원우. 끌리네 자꾸 끌리네. 선택해 1번 이원우. 동탄에 필요한 사람. 1번 이원우. 찐찐찐찐찐이야 1번 이원우.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1번 이원우.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이원우. 이원우 선택할 거야. 동탄을 완성시킬 후보 기호 1번 이원우. 확실한 삼선의 힘으로 동탄의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일 많은 세상에 소통하는 1번 이원우. 1번 이원우. 동탄 트램 인동선도 GTX도 확실하게 완성할 사람. 1번 이원우. 끌리네 자꾸 끌리네. 선택해 1번 이원우. 동탄에 필요한 사람. 1번 이원우. 찐찐찐찐찐이야 1번 이원우.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1번 이원우.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이원우. 이원우 선택할 거야. 동탄은 1번에 이원우 1번에 이원우 선택할 거야. 1번 이원우. 1번 이원우. 힘내라 대한민국. 파이팅 동탄. 동탄의 완성을 위해 나타난 내 곁에 삼선 의원 1번 이원우. 찐찐찐찐찐이야 1번 이원우.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1번 이원우.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이원우. 이원우 선택할 거야. 선택할 거야. 요즘같이 말들만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이원우. 1번 이원우. 교통경제 복지도 교육문화도 확실하게 책임질 사람. 1번 이원우. 끌리네 자꾸 끌리네. 선택해 1번 이원우. 동탄에 필요한 사람. 1번 이원우. 찐찐찐찐찐이야 1번 이원우.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1번 이원우.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이원우. 이원우 선택할 거야. 동탄을 완성시킬 후보 기호 1번 이원우. 확실한 삼선의 힘으로 동탄의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파이팅
동탄. 삼선의 힘으로 동탄 발전 더 빨리. 민주당 국회의원 이원욱이 공정한 대한민국, 품격 있는 동탄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화성 동탄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이원욱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화이팅 화성 선거대책위원회 온라인 개소식에 함께 해주신 모든 동탄 시민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래는 사무실 개소식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다라고 하는 연락들이 왔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희 캠프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함께 이 온라인 개소식이라고 하는 게 낯설고 생소해서 많은 분들이 참가하지는 못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또한 많은 분들이 또 서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온라인 개소식을 하게 되었음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동탄 주민들께 여러분들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축하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욱 의원 선대위 온라인 개소식 축하드립니다. 이원욱 의원은 참 겸손하면서도 속이 꽉꽉 찬 사람입니다. 이원욱 의원이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 야당과의 협상을 알차게 이끄는 걸 보면 그의 겸손함과 내실이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됩니다. 그런 이원욱 의원이 이제 삼선 의원이 된다면 훨씬 더 큰 역량을 발휘하고 그 역량은 화성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스마트하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머리를 가지고 계시죠. 특히 국회혁신특별위원회에서 저와 같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제가 큰 신세를 졌습니다. 이번에 또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라면 이래야 한다. 바로 우리 이원욱 의원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대위 개소식이라면 제가 당연히 가야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렇게 온라인 개소식을 한다니 멀리서나마 응원을 드립니다. 이원욱 화이팅입니다. 분당에 가까운 이웃 동탄에 이원욱 의원님과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 주시는 이원욱 의원님과 다시 한번 의정활동을 함께 펼치고 싶습니다. 삼선의 실세 의원님을 모시고 동탄 발전을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이루는 날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삼선 중진에 도전하는 이원욱 후보와 함께 동탄 발전 화이팅! 이번 총선에서는 코로나19도 잡고 동탄 발전도 잡고 우리나라 경제도 잡고 이원욱 국회의원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네, 여러분들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낙연 우리 선거대책위원장, 그리고 박주민 의원, 박경미 의원, 김병관 의원,
우리 바로 옆 지역의 병지역의 권치승 의원 아주 뜻깊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임 최인석 시장께서도 코로나도 잡고 동탄 발전도 잡고 경제도 잡자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말씀들을 이 쌓이고 이런 것들은 아마도 우리 어깨를 무겁게 하고 한편에서는 책임감을 더 갖게 만드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메시지를 들으니까 어깨는 무겁지만 힘이 굉장히 납니다. 우리 파이팅해서 동탄 발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총선 승리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하는 개소식은 동탄 시민들을 함께 만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탄을 위해서 해왔던 일들, 앞으로 해야 될 일들, 과제에 대해서 생방송으로 함께 여러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동탄이 과연 어떤 도시가 될 것인가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제, 교육, 교통,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저와 함께 동탄을 품격 있게 만들어가고 동탄을 완성된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일을 함께 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자세하게 동탄 주민들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 채팅창에 각 주제에 맞는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와 시도 의원들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도시 동탄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한번 잠깐 광고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성시 지역화폐를 20만 원 이상 충전하면 기존의 10%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더해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드리기로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우리 3명 국회의원이 화성시에 요구한 재난기본소득 1인당 20만 원까지 반영된다면 화성시민은 1인당 40만 원의 금액을 지역화폐로 받게 되는 셈입니다. 경제도시 동탄, 아마도 우리 동탄은 동탄 신도시만 떼놓고 본다면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맥켄지에서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 2025년이 되면 경기도 화성시는 세계 7대 도시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가슴 뛰는 일이겠죠. 정말로 그러한 날이 불과 5년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도시 동탄을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것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제 옆에는 두 분의 시의원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인사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는 본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아가씨 같은가요? 네, 아가씨 같다 그러니까 한 분은 스스로 박수를 치셨는데 먼저 이렇게? 아니요. 저희 준비 이렇게? 놀라지 마세요. 네. 자,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동탄을 지키는 신미수 이은진입니다. 아가씨가 아니고 애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기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의원님부터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2 4동, 5동, 6동, 7동, 8동에서 선출된 지금은 화성시의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 파트를 맡고 있는 화성시 시의원 신미숙. 네, 일단 이원욱 TV의 그 개국도 축하드리고 그 개소식도 축하드리고요. 저는 동탄 1, 2, 3동 시의원으로 동탄의 이영자로 거듭나고 있는 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채팅창에 아주 환호의 글들이 대단하십니다. 주로 그 환호의 글들의 내용이 대부분이 신민숙 의원님, 이은진 의원님 정말 굉장히 예쁘십니다. 신부화장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뜨는데요. 미모 담당 이은진 시의원, 신민숙 의원님 최고. 예, 경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모를 두시고. 근데 미모만이 아니고 실력 또한 정말 대단하신 의원님들이십니다. 제가 2년 전 지방선거 때 이 두 분을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든지 저희 경기도 화성 동탄 지역구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의원으로 출마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특별히 아주 공을 들여서 영입한 두 분, 여기에 신민숙 의원님, 여기에 이은진 의원님이십니다. 영입하게 된 배경은 정말로 실력 있는 분들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동탄의 보배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동탄 경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신민숙 의원님으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동탄은 이제 원투 합쳐가지고 한 30만이라는 아주 그 보기 드물게 굉장히 큰 소비 계층을 갖고 있습니다. 소비도 경제에 소비가 잘 돼야지 경제가 잘 돌아가고 돈이 잘 돌아가는데 화성 입장에서는 동탄은 아주 양질의 소비층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좋은 상품, 좋은 물건만 있으면 동탄 시민분들은 언제든지 좋은 물건을 살 준비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이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소비 계층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은진 의원께서는 동탄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민숙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우선 댓글들을 살펴보니까 저희 동탄 시민분들의 안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성과 미모를 갖춘 두 시의원을 저희 시의원 2명을 응원해 주시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동탄 시민의 안목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복 받으시길 바라고요. 예, 저는 오늘 사실은 지역화폐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카메라를 먼저 보시고. 네. 네, 지역화폐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으시죠?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질문하실 거 있어요? 가입 방법부터. 가입 방법은 네이버 그 밴드에 이원욱 천사 밴드에 들어오시면 저희 이원욱 의원님께서 가입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밴드에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는 안 나오나요?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유튜브 이원욱 TV에서 지역화폐 가입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이원욱 TV 그리고 천사 밴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욱 TV 저도 봤는데요. 네. 이원욱 TV 저도 봤는데 20만 원이 32만 원이 되는 비결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그 지역화폐를 신청하시고 카드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거기서 20만 원을 충전을 하시면 경기도에서 올 한 해 동안 그 충전하신 금액의 10%를 드립니다. 그래서 20만 원에 10%인 2만 원이 충전이 되고요. 그리고 화성시에서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 관련해서 보너스로 10만 원을 더 충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전한 20만 원과 그 10%의 2만 원과 그리고 화성시에서 주는 10만 원이 합쳐져서 32만 원이 충전되는 그 정책을 화성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요즘은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카드 발급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경기도 10만 원 그 때문에 경기도민들이 다 같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신청 물량이 폭주해서 조금 배송이 늦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대로 도착을 해서 선착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시민들이 저한테 문자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발급 신청했는데 오지 않는다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언제쯤 오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니 예산이 소진되면은 못 받는다는데 나는 사실상 지역화폐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으시던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처음에 예산이 얼마인지. 예산이 처음에 생길 때는 기존에 한 6만 5천 명, 7만 명 미만의 기존에 그 경기도 지역화폐를 가지고 계신 분 외에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 6만 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10만 원에 대한 부분이 그 기존의 가입자에게 불공평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으셔서요. 기존의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든 분들에게 10만 원씩 드리는 걸로 해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상한 6만 5천여 분 정도 되는데요. 그 6만 5천여 분께는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가게 되고요. 만약에 충전을 하셨는데 10만 원을 받지 못하셨다고 하신다면 아마 그 예산에 세워둔 그 신규 가입자 수에 본인이 6만 5천 등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처음에 100억 예산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증액을 해서 130억의 예산으로 지역화폐에 10만 원을 화성시 그 지역화폐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드리도록 그래서 13만 명이 되겠습니다. 13만 명에게 10만 원씩 130억 원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한테 6만 5천 명, 그다음에 신규 회원 6만 5천 명 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겠습니까? 네, 그러면 6만 5천 신규 회원으로 6만 5천 명 안에 들지 못하면은 10만 원은 못 받으시는 10만 원은 못 받고 그 10%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20만 원간을 충전하면은 22만 원이 되는 셈이죠. 네, 이걸 50만 원을 하게 되면 55만 원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사용 기간이 있습니까? 네, 우선 그 화성시에서 지급하는 거는 3년 안에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10만 원은요. 3개월 내에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지금 한참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 그 지역화폐에서 결제가 될 때는 경기도나 시에서 받은 그 금액이 먼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충전한 금액은 추후에 매칭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20만 원을 충전해서 했다고 해서 해도 제가 만 원을 썼을 때 9천 원은 내가 충전한 금액, 그리고 1,000 원은 내가 보너스로 받은 금액, 그래서 9대1 정도의 비율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하고 내가 원금을 다시 내 은행으로 돌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그 받은 보너스 금액만 가지고 사용하실 수는 없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실시간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긴급 재난소득, 기본소득이라고 하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로 경기도와 화성시가 시행을 했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신미숙 의원님으로부터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기 TV 푸르름님 신미숙 의원님 사랑해요 했는데 저도 사랑합니다. 좀 전에 이제 이은진 의원님으로부터 화성시 지역화폐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셨는데요. 저는 긴급 재난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소상공인들이 2019년 현재 한 4만 6천 명 정도 확인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한 70% 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곳당 200만 원 해가지고 처음에는 660억 정도를 세웠는데 거기에 조금 1년 안 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10% 66억을 추가해서 726억을 긴급 생활자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세 가지 방법으로 1차 순으로는 본인 소득 2019년도 2월 달과 2020년도 2월 달을 비교해서 10% 정도만 소득이 떨어지셔도 긴급 재난 소득을 받을 수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3월 달에 혹시 나는 작년에 2월 달은 좀 괜찮았어 했는데 3월 달은 올해 급작스럽게 2월 말부터 이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작년 2019년 3월 달과 2020년 3월 달을 비교하셔가지고 똑같이 소득이 10% 정도 떨어지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순위로 1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소득 비교할 수 없는데 그런 분들도 소득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걸 증명하실 수 있으면 3순위 4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지금 행복센터로 가시면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우선 네. 이게 좀 자꾸 떨어지네요. 부실하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 핸드폰에 핸드폰 번호가 66,000명 정도 들어있거든요. 오늘 현재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께서 실제로 이런저런 궁금한 게 있으면은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요 소상공인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화성시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화성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혜택 안 되냐.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화성시에서 살고 있으면서 뭐 인근 지역에 가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못 받냐. 좀 억울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요? 그것 때문에 저번에 저희 이원옥 의원님하고 권치수 의원님하고 저희가 이 건물 5층에서 회의한 적이 잠깐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굉장히 할 수 없는 부분 중에 두 가지 충족시권. 그러니까 좀 전에 저희가 이제 긴급 재난 소득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2020년 1월 1일 날 화성시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계시고 사업은 그 전부터 하고 계신 분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거 아닌 분들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해드리려고 찾아봤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나 국가에서 그것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일단 화성시 법으로는 참 안 됩니다. 의원님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해결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참 좋겠습니다. 민원이 되게 전화 많이 옵니다. 이원욱 의원 선대위 온라인 개소식 축하드립니다. 이원욱 의원은 참 겸손하면서도 속이 꽉꽉 찬 사람입니다. 이원욱 의원이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 야당과의 협상을 알차게 이끄는 걸 보면 그의 겸손함과 내실이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됩니다. 그런 이원욱 의원이 이제 3선 의원이 된다면 훨씬 더 큰 역량을 발휘하고 그 역량은 화성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스마트하고 누구보다도 훌륭한 머리를 가지고 계시죠.
네, 저희가 기계치인가 봐요. 기계 저장 미숙으로 뮤트가 잠깐 눌러져 있어서 말이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 끝냈죠? 네, 조금 전에 네. 이제, 화성시에 살고는 계신데 인근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반대 경우도 화성시에서 소상공인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등록증은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화성시 조례로는 지원책이 없지만 그 조례를 조금 개정하려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성시의회가 5월 개원하면 그러면 바로 이 문제를 논의해서 가능하면 힘드신 분들한테 힘을 댈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네, 신민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660억 원 33,000 개의 기업을 다 못 찾을 것 같아서 1, 2, 3차로는요. 나머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화성시 의회에서 그리고 화성시와 저희 이원욱 의원실에서 협의해서 추가 확대하는 방법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신민숙 의원님, 이은진 의원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나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화면 보세요. 동탄을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재정 교육관과 서철모 화성시장 그리고 제가 모여서 경기 도립도서관을 화성 동탄에 건립하고자 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0010부지 경기 도립도서관이 설립될 장소입니다. 가 살아있는 곳,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탄 1지구의 도서관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이미 계획이 서 있습니다. 목리초 부지가 있었습니다. 부지가 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화성시 시립도서관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네, 교육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두 분 의원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제 오른쪽에는 김태형 도의원께서 나와 계시고요. 동탄 2지구 의원님이시죠. 제 왼쪽에는 동탄 1지구의 박세원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인사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탄 2신도시 지역구 갖고 있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게 했다는 게 얼짱이라는 표현은 아닌 거죠? 얼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번 눌러주십시오. 어느 게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시간이 없는. 자, 모든 신도시가 그렇겠지만 신도시가 생길 때마다 학교 설립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중투위를 거쳐야 되고 중투위에서는 안 해주고 뭐 등등 이런 문제들 때문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한번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박세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박세원 의원께 한번 먼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전반기랑 하반기에 이제 두 번씩 중투가 열립니다. 중투라는 건 이제 교육부에서 학교를 설립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렇게 심사를 하는 건데요. 그때 되면은 우리 이원욱 의원님이 항상 그 중퇴할 때마다 교육부 국장 그 해당 교육위원은 항상 찾아가죠, 매년. 그래서 학교 설립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모든 학교들이 이렇게 적시에 돼가지고 지금은 아마 동탄 1신도시 때는 그게 문제가 많았는데 그걸 경험 삼아서 2신도시 때는 큰 문제 없이 이렇게 학교가 개교됐습니다. 네. 저희 시작하면서 광고 방송도 잠깐 봤는데요. 우리 도서관 설립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김태형 의원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0010부지 저 우진전자 있는 쪽 그 뒷변으로 경기도 중앙교육도서관이 화성시하고 경기도가 매칭 사업을 해갖고 지금 빠른 시일 안에 개고가 될 거고
화성 시립도서관은 아까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목립초등학교 부주에서 최신식 시설을 갖춘 도서관, 뭐 단순히 책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도서관 될 수 있도록 저도 도의회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공십부지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광고를 보고 제게 문자 주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면은 원래 거기 동탄 구청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두 구청 자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은데 거기 질문에 답하실 수 있겠어요? 일단 빠른 답변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공 10부지의 교육도서관이 다 들어서는 게 아니고 그 부지의 일부만 들어서는 거고 그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만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 4분의 3은 구청을 포함한 다른 공공기관이 들어와도 남을 정도이니까요. 그런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한 6년 전 아니면 8년 전부터 우리 민주당의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 그리고 저도 4년 전 국회의원 총선 때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그거 평준화 우리 주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문제인데요. 굉장히 너무나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맨날 정치인들 말로만 하는 거 아니냐. 너네들 제대로 실천할 의지도 없으면서 또 헛공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고교 평준화가 과연 왜 늦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박세원 의원으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교 평준화는 원래 잘 진행이 되다가 이 봉담에 봉담 2고라고 있습니다. 그게 봉담 지역은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가 더 있어야지 이게 평준화의 요건이 되거든요. 지금 고교 평준화는 화성시 전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파트 부지 문제로 해서 학교 부지 문제로 인해서 좀 딜레이 됐다가 작년 12월에 그 학교가 최종적으로 중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기다리던 고교 평준화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교 복합화 이음터 관련해 가지고 한번 들어볼까요? 이음터가 지금 작년에 교육부가 국감하면서도 교육위원회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탄에 있는 이음터를 다녀간 적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음터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이음터를 어떻게 하면 더 설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형 의원이 한번 설명 한번 해봐 주시죠. 예, 화성시 자랑이죠. 이음터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그 복합화 학교 시설을 복합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전임 최인석 시장님하고 저희 이원욱 의원께서 정말 많은 노력과 생각과 그런 통해서 학교 교육을 뭐 교육뿐만 아니라 같이 시민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거 만들고 최근에는 또 목동 이음터, 다원 이음터 저쪽도 화성 갑 쪽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조금 계획보다는 그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여러 군데 할 수 있지만 좀 더 좀 생각을 많이 해서 교육의 질과 시민 생활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복합화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래요. 댓글에.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심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 많으신데요. 뭐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뭐 이런 문제 등등에 대해서도 우리 박세환 경기도 의원이 많은 노력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공기청정기는 우리 옆에 계신 아시죠? 우리 제가 원래 잘 웃지를 못해가지고요. 네. 원래 잘생긴 사람은 잘 못 웃더라고요. 그 누구죠? 원빈 이렇게 잘 못 웃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계약을 안 해서 지금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학교에 가시면 경기도의 모든 학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이원욱 의원님과 열심히 협의해서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도시 동탄에 대해서 두 분 도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질문창을 보니까 그렇게 질문은 없었고 좋은 소식이다. 학교 아까 웃어라 좀. 얼짱 인정합니다. 얼짱 인정도 한다고 하는 글도 이병훈님, 나오고요. 예, 사람 볼 줄 아시네. 네, 말풍선, 박세현님 별풍선 3만. 얼굴에 김 묻었대는데. 점입니다. 자전거 길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수영장에 대한 위치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저희가 다른 주제를 얘기할 때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의원 수고해 주셨고요. 인사. 박세현 의원께서는 잠시 남으셔서 조금 더 다음 진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통도시 동탄에 대해서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동탄 주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제가 5대 공약을 냈는데 제일 처음에 5대 공약을 냈는데 그 5대 공약 중에서 3가지가 벌써 교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동탄 주민들께서 가장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가장 요구사항도 많고 가장 관심도 뜨거운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가지의 교통 공약을 내었는데 조금 전에 교육도시 동탄을 함께 진행해 주셨던 박세원 의원님과 더불어 하나하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M버스, 광역버스 등 확장된 노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박세원 의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다시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M버스가 제일 처음 생긴 게 아마 동탄이 제일 처음 생겼을 겁니다. 그때 아마 정거장이 처음에 4개였는데 지금 6개로 늘어났고요. 그 중간에 고속버스 입석 문제로 또 그다음에 그 근로 48시간 52시간 문제로 이렇게 버스 타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때 아마 이원욱 의원님 보좌관이었는데요. 맨날 그 의원님하고 새벽에 나가서 버스 그 상태를 확인하고요. 줄을 얼마나 서나 해서 그때 처음 도입됐던 게 우리 전세버스입니다. 전세버스. 그래서 요즘에는 보니까 우리 예전보다는 줄이 팍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2층 버스도 상당히 도입을 했고요.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5월에 우리 강역 급행버스 M버스도요. M버스입니다. 떨리네요. 이게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저 원래 의회 가면 말 잘하거든요. 5월에 동탄2에서 순환대로로 그래서 강남역으로 가는 M버스 10대가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직행 좌석 버스로 동탄 기흥로 문화디자인밸리 서울역으로 가는 걸 지금 계획 중이고요. 그다음에 공항버스로는 우리가 김포공항 가는 게 지금 버스가 상당히 버스 타기 힘드시죠? 김포공항 가시는 분. 예. 그리고 또 하반기에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잠실역 가는 게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탄 2로에서 동탄 1로에서 잠실역 가는 걸 이제 하반기에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옆에 계시는 이현욱 의원님이 KD그룹하고 또 화성시랑 관계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이뤄낸 결과입니다. 우리 이현욱 의원님한테 박수로 1번 한번 쭉 쳐주시죠. 1번. 네. 네, 버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버스 신설과 관련해서 우리 동탄 주민들께서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계시는 거는 맞는데 이제 노선 하나 신설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버스가 공영이나 중공영 버스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특히나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버스는 중공영제나 공영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버스 회사가 민간 회사에서 적자를 보존해 줄 방법이 없어서 민간 회사에서는 적자 노선을 운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할 테고요. 두 번째, 민간 회사를 어떻게든지 설득해 가지고 버스를 넣고 싶어 해도 또한 안 되는 것이 있죠. 서울에서 서울시가 경기도로부터 들어가는 모든 버스에 대한 총량을 규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버스 노선을 하나 신설하기 위해서는 다른 버스 노선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특히 서울시가 특별히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것은 박원순 시장하고 풀어야 되고요. 엠버스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하고 풀어야 됩니다. 지자체 혼자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었고, 우리 박세원 도의원이 예전에 보좌관 시절에 판교가는 버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게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좌관 시절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 동탄이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제일 힘든 데라고, 민원이 제일 많고 그런 데라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4년 동안 잘 버텼습니다. 1번 한번 좀 박수로 쳐주십시오. 예. 저희가 판교 가는 버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버스는 해당 지자체에서 그 노선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판교에서 워낙 판교역이 복잡하다고 화성시 버스를 동의를 안 해준다. 그래서 뭐 하고는 싶으나 성남시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우리 이현욱 의원님이 또 이재명 지사랑 또 잘 아는 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한테 일단 연락을 하시고 저보고 성남시를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에 가서 그때 이재명 지사님이 아마 그 대권 조전인가 그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비서실장한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재명 지사님이 최고다. 그때 시장님이죠. 이재명 시장님이 최고다 하면서 그래서 그 판교 그 버스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엠버스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엠버스 정류장을 좀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관련해서 화성시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엠버스를 여태까지는 6개만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8정거장까지 늘리는 것을 확정을 했고요. 화성시에서 전문가의 그 힘을 빌려 전문가의 판단을 기초로 해서 엠버스 정류장을 늘릴 계획에 있음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철도. 정말 철도 어려운 문제죠. 철도 관련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덕원 동탄선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난제들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박세현 의원으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좀 이걸 보면 좀 화가 많이 나가지고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 우리 동탄을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마 시민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근거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GTX 아시죠? GTX에 8천억의 공사비가 동탄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용으로 쓰잖아요. 여기 중앙일보 2013년 10월 22일입니다. 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8천억 중에서 LH가 6,080억을 삭감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국토부에. 이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GTX가 이제 그때는 서야 됐죠. 또 GTX에 이어 또 어떤 일을 하냐면 2013년 10월 22일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료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제가 블로그나. 이때 LH GTX에 이어 동탄 1, 2호선 경전철 사업도 백지화, 인덕원, 수원, 복선전철과 중복, 경전철 사업 취소 사실상 확정. 2013년 10월 22일 이 박근혜 정부 때 LH가 한 짓입니다. 또 있습니다. 트램 있죠? 트램. 여기 트램 있습니다. 트램.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2014년 5월 21일 경인일보 기사입니다. 국토부 LH 동탄 이신도시 트램 도입 포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LH가 그때 빚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한테 걷어둔 9,200억을 빚 갚는 데 쓰겠다고 도입을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지구 단위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램 차로가 동탄 이신도시에 이렇게 쭉 중앙에 있죠. 그거를 손 곱습니다. 제가 원래 곱게 자랐거든요. 고맙습니다. 트램 차로가 있는데 이거를 포기하겠다고 국토부에 요청을 합니다. 이것도 박근혜 정부 때 일입니다. 그때 저희는 야당이었죠. 그때 뭘 했냐? 우리 이현욱 의원님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동탄 주민들과 함께 서명부를 국토부에 제출을 했죠.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이상하게도요. 저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다 이거 근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이렇게 한 걸 이현욱 의원이 지켰거든요. 누가 지켰다고요? 예, 그때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현욱 의원이 지켰습니다. 안 그랬으면 지금 아마 셋 중 하나 노선은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상대당 지지하는 분들이 이걸로 이현욱 의원을 깐다고 해야 되나? 그러더라고요. 좀 깔라고 하면요. 좀 제대로 알고 까십시오. 예? 이 GTX, 트램, 인덕원선 가지고는 박근혜 정부가 이 짓을 한 거니까 이현욱 의원 까지 마시고 딴 걸로 얘기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인덕원선 오해와 진실 그리고 트램 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지금 블로그나 밴드에 글을 올리고 있고요. 제 네이버에서 이원욱 블로그를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젊은 도시 동탄을 더욱 빛나게 할 문화체육 도시 동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에 자랑할 만한 공원을 하나 만들자고 결심했습니다. 10호 공원을 생태공원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른 즉시 LH와 협의를 했고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님, 건축가 승효상 교수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귀한 두 분과 함께 만든 공원이 바로 10호 공원 생태공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10호 공원에 1,500석 규모의 문화 공연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버금가는
문화공연장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의 21대 총선 5대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양옆에 계신 분이 바뀌었습니다. 문화체육도시 동탄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원유민 의원과 배정수 의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수 치신 분 1번. 자, 원유민 의원의 자기소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탄 1, 2, 3동의 살림을 하고 있는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원유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는 배정수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떨리네요. 마지막 방송이라 오늘 목소리가 좀 많이 쉬었죠. 네, 오늘 유세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탄 4동, 5동, 6동, 7동, 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화성시의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를 맡고 있는 배정수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의원님과 얘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도시의 공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도시에서 공원은 사람의 허파와 같은 곳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고 살듯이 도시도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고민의 성과가 바로 10호 공원, 이른바 트라이엠 파크라고 되어 있는 공원인데요. 현재는 트라이엠 파크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름은 나중에는 새로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의 두 공원들의 대부분이 뭐 여울공원 바로 밑에 이제 10호 공원이 있는데 처음에 설계한 모습을 보니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다른 컨셉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됐고, 제일 처음에 제가 찾아뵌 분이 당시 국립생태원장을 맡고 계신 최재천 그 원장님을 찾아뵙고 우리 동탄에 이러이러한 공원을 만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상의를 드렸죠. 그랬더니 생태공원으로 해보자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LH에서 생태공원으로 변경시키기 위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기본적인 구상을 하게 됐고요. 공원만 나무만 심는다고 공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건축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설계하신 승효상 건축가 선생님을 찾아뵙고 건축에 대한 기본 구상을 듣게 됐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그 최재천 교수님과 승효상 선생님의 구상이 반영된 상태로 LH에서 공연 설계를 발주를 냈고요. 그 설계 발주가 다 마무리돼 가지고 지금 횟수를 치고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위치는 어딘지 아시죠? 우리 원유민 의원님 잘 모르시나요, 위치? 배정수 의원님이 이 도시 신도시니까 잘 아시죠? 네. 지금 이원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공원은 지금 현재 오산천변 옆에 그 LH 동탄 본부가 있습니다. 여울공원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LH 동탄 본부 바로 맞은편에 현재 펜스를 치고 기본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위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 호수공원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호수공원에 특히나 아직까지는 빛을 나무를 심은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단풍나무 터널길을 만들었다는데 거기에 관계된 일화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약 한 2년 전에 그 동탄 호수공원에 제가 보좌관 시절에 그 의원님을 모시고 대략 한 7, 8번은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게 무엇일까,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단풍나무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단풍 터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원님의 의견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단풍나무를 보러 전북, 무주, 고창인가까지 직접 그 농장까지 가서 단풍나무를 선정을 하고 고르고 온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단풍나무길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호수공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몇 가지 일화를 제가 더 설명드리겠는데요. 동탄 수질보건센터에서 방류되는 물의 일부가 실리천 상류로 방류됩니다. 물 재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서 고도 정화를 해서 실리천 상류로 방류를 하고요. 그 물은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실리천에 수량을 확보하게 되는 역할을 하죠. 근데 동탄 호수공원에도 상류 쪽으로 뭐 저 위쪽에 가면은 동쪽 끝에 가면은 폭포수도 있고 이쪽으로 이제 물이 흘러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이 자연하천으로는 폭포를 만든다거나 물을 많이 만든다거나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수량을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물을 실리천과 같이 호수공원의 물을 물 재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서 고도 정화해서 상류로 끌어올려 방류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죠. 근데 감사원에서 왜 감사원이 그런 결론까지 내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사원으로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 감사원으로부터의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호수공원의 물을 끌어올리는 공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냥 애초에 실리천으로 끌어올린 물의 일부를 호수공원 그 상류로 끌어올려가지고 방류하면은 비용이 많이 절감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감사원이 그런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첩보를 저희 의원실이 받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에 강력히 항의를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결국 경기도시공사 세웠던 그 원안대로 물을 많이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호수공원의 하천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보고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호수공원의 그 호수가 한 수위를 한 1m 정도 높였습니다. 1m 정도 높였는데 그러면서 호수공원의 그 전체 면적이 굉장히 넓어졌죠. 그것도 저희 의원실이 나서서 한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화체육과 관련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그 1500석 규모의 공연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배정수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민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의원이기에 앞서 동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사실 굉장한 아쉬움이 좀 많았는데요. 그거는 서울 가면 뭐 문화 공연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탄에는 문화 공연장이라고 하는 공연장이 하나도 없고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현욱 의원님께서 공약으로 좀 내세웠던 1500석 규모의 문화 공연장을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저도 이제 동탄에 살면서 문화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84만 동탄 시민, 화성 시민들께서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꼭 공약이 실천되고 또 공약이 실천됨으로써 공연장이 또 들어오게 되면 아마도 우리 동탄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문화시설이 처음으로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이런 공연장이 사실 생긴다고 한다면
발을 벗고 나서서 우리 화성시의 의원들과 함께 착착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신도시의 반서가토홀이 있는데 복합문화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도서관을 아까 말씀드렸던 솔빈 유치원 예전에 목리처 부지죠. 그 남은 부지로 화성 시립도서관을 만들면 복합문화센터에 있는 도서관을 다 옮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신도시에 있는 복합문화센터는 그러면 도서관 자리가 많이 빌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간은 다양한 문화예술의 공간, 전시의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에 있고요. 이신도시에는 트라이앤파크 10호 공원에 1500석 규모의 공연장, 그리고 지상에는 1200석 규모의 야외 공연장도 만들어 화성 동탄 주민들 뿐만 아니고 화성시 전체 주민들이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제규격 수영장 공약도 있던데요. 그 국제규격 수영장 공약에 대해서 한번 배정수 의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많이 떨립니다. 네. 사실 지금 화성시가 약 한 83만 정도 인구가 지금 도달하고 있는데요. 차후에 동탄 2신도시가 이제 다 형성됐을 때 1, 2신도시를 합해서 약 한 45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을 때 교통, 교육, 문화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중에 문화체육시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하고 이번 공약에 국제규격의 실내 수영장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주민들의 그 민원 중에 하나가 수영장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그렇게 의원님한테 또 건의도 드렸고 해서 이번 총선에 포함시켰습니다. 국제규격 수영장이라고 하면 약 한 50m 레인에 50m의 10레인 정도가 국제규격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건립하고 나면 뭐 관내 선수 훈련들도 할 수 있고 국제 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25m로 레인을 조정하면 16개 레인으로 아마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많은 시민들이 좀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수업 시간에 또 우리 초등학생들이 현재 생존 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또 평일에는 또 생존 수영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을 좀 크게 부각시켜서 꼭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현재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좀 위치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현재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렵고요. 동탄이 4동부터 이신도시가 4동부터 9동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전체를 좀 다 파악을 해서 동탄 전체가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좌우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SOC 사업을 통해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비를 좀 많이 끌어오고 그다음 화성시와 매칭을 해서 꼭 임기 내에 우리 국제규격 수영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수영장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국제규격 수영장에 대해서는 배정수 의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만약에 국제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잠수하는 곳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그 다이빙 장소도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설계 과정에서 그런 것들도 잘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고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난주에 저희 선거 캠프에 선거 사무실에 장애인 분들이 아주 여러 분 다녀가셨는데요. 당시 제가 추진해왔던 장애인 전용 수영장과 관련해서 추진해왔던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재활
장애인들뿐만 아니고 그 재활의 가장 소중한 운동 중에 하나가 이 수영이라고 모든 의사나 선생님들이 전문가들이 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화성시에 장애인 수영장 하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 복지도시 화성시를 지향함에 있어서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장애인 전용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동탄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도시 동탄에 대해서 두 분 시연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많은 몇몇 가지 질문들이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저희가 좀 부족해서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그 다음에 그동안 선거했던 장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과 더불어 당신의 선택은 오직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국민과 더불어 더민주 네, 지금까지 출연한 우리 도의원들, 우리 시의원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먼저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는데 한번 화이팅 한번 선창으로 한번 해봐 주시죠. 누가 할까요? 이은진 의원님의 선창으로. 우리의 구호. 대한민국 화이팅! 동탄 이원우! 끝난 줄 알았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이 4월 10일, 11일인데요. 그때가 사전 투표 날입니다. 사전 투표 날.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말씀씩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동 행정복지센터로 그리고 전국 어디에나 전국 어디서나 있는 행정복지센터로. 저 방금 들어와서 신분증을 들고. 예,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됩니다. 네, 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전 신청해야 되나요? 없습니다. 네, 없죠. 네, 그냥 가면 됩니다. 이번 투표의 1인의 표 가치가 1인의 표. 한 명의 표 가치가 4,700만 원. 네, 손짓 한번 해 보시죠. 자, 700만 원. 네. 국회의원 300명을 앞으로 4년간 국가 예산으로를 합해서 국회의원 300명으로 나누면 4,7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4,700만 원을 포기할 것인가? 4,700만 원의 가치를 행사할 것인가?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4,700만 원을 택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4,000 하면 700만 원 이렇게 한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네. 제가 4,000 할 테니까 700만 원 해주십시오. 4,700만 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선거운동도 열흘 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부족함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겸손함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주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나라 그리고 명품 도시 발전하는 동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저 이원욱과 함께하는 동지들이 저 뒤에도 많이 계신데요. 다 한번 나와 보십시오. 네, 우리 참모들도 오세요. 네, 빨리 오세요. 지금 마치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자, 우리 형님도 오시고요. 오세요.
오세요. 빨리 끝내야 돼. 빨리 510 우리 선대위원장님 빨리 오세요. 우리 선배님도 오시고요. 오셔요. 빨리 오세요. 배터리 없습니다. 네, 배터리가 이거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빨리 끝내야 됩니다. 자, 우리들이 모두 동탄 발전을 위해서, 명품 도시 동탄을 위해서,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뛰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파이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미숙 의원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화이팅! 동탄 이원우! 봄은 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직 겨울입니다.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해 동탄 시민과 함께 다시 길을 나섭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함께 키워온 동탄. 이제 이원욱이 우리 동탄을 완성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파이팅 동탄! 이원욱이 만들 수 있습니다.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희망, 이원욱의 실천으로 공수처법 통과, 청년기본법 통과, 소재부품장비법 통과, 개혁과 성장, 그리고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옳다 여기면 물러서지 않는 이원욱의 힘으로 이루었습니다. 이원욱의 힘은 살아온 삶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서민의 아들 이원욱, 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치렀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이원욱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이원욱은 항상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섭니다. 300명 국회의원의 모범입니다. 8년 임기 중 국정감사 우수의원 5회, 환경운동연합 우수의원 3년 연속 수상,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인정하는 이원욱, 일하는 국회의원 이원욱의 모습입니다. 이원욱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교통중심 동탄, 철도중심 동탄, 그리고 생활중심 동탄, 교육중심 동탄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만나 협력하고 의정활동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원내수석 부대표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동탄의 완성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봄, 이원욱이 다시 길을 나섭니다. 힘있는 여당, 삼선 국회의원 이원욱이 명품 동탄, 활력 동탄을 만들겠습니다. 이원욱에게 다시 한번 동탄을, 민주당에게 또다시 동탄을 맡겨주십시오. 힘내라 대한민국! 파이팅 동탄! 삼선의 힘으로 동탄 발전 더 빨리!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원우!